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 6월 FOMC에서는 올해 금리 전망 점도표가 5.1%로 상향 조정되면서 연내 한 차례의 금리 인하만을 예고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경제지표와 물가지표가 잇따라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은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미국 증시는 엔비디아뿐 아니라 애플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함에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세가 지속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AI 반도체 모멘텀에 힘입어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의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최근 실적 호조가 부각되는 화장품주와 식품주의 주가 상승세도 돋보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이 이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선반영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과연 언제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텐데요. 마침 금주 화요일에는 이창용 한은 총재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관련해서 기자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의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창용 총재는 이에 화답을 할 것인지,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일에 만나는 이슈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지내셨지요? 오늘도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었습니다. 현재 시간 6월 16일 오후 11시 40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이 늦기도 했고 저도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콤팩트하게 여러분들께 제 시황 관련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빅 이벤트들이 있었고요. 내용들은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점도표는 잠깐 좀 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은 당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는 아마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유지될 거다. 4.6이 4.9 정도로 올라가지 않겠냐 싶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호키시하게 결국은 그 대부분의 메디안 값으로는 5.1이 조금 중심으로 찍히는, 즉 연내 세 차례 금리 인하에서 연내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는 이제 점도표가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점도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연준의 19명들의 이 점 찍는 사람들, 12명의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과 7명의 투표권이 가지지 않지만 이제 전망을 제시하는 위원들의 이제 전망치인데, 이게 약속이나 그 어떤 그런 시그널보다는 이제 현재까지 주어진 정보로는 그렇다라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연말까지 정말 두 번 인하일지 한 번 인하일지는 가봐야 아는 거죠. 근데 기자간담회 때 파월 총재가 상당히 많은 그 얘기를 해줬었죠. 일단은 그 5월 그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거 반영이 안 됐다. 그러니까 반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위원들 보니까 대부분 반영 안 했다더라.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경제전쟁꾼 이제 그때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와서 좀 보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함께 패널로 참석했던 이제 김진일 교수님, 고려대학교에 원래 이제 패드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제 그분 얘기를 이제 들어봐도, 바꿀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캘린더 데이트로 봤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됐었냐면, 지난주가 수요일날 그 미국 시간으로 아침에 그 5월 CPI가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녁에 6월 FOMC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연준 위원들 상에서도 5월 CPI를 전망치에 반영하려면
물리적으로는 반영할 시간이 있었으나 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점도표라는 게 6월에 찍히고 말 게 아니라 이제 9월도 찍히고 뭐 12월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차원에서 굳이 바꾸진 않았던 것 같고, 다만 이 5월달 CPI가 호조를 보인 것들이 요번 6월 FOMC 점도표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은 가능하고, 파월 의장 자체도 이제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뭐 실질적으로 이 점도표와 무관하게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은 더욱더 커진 것 같고, 뭐 가장 큰 수확이라고 한다면 일단 한때 뭐 되게 호키시하게 보는 뭐 닐 카시칼이나 또 뭐 몇몇 연준 위원들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배제하지 않았는데, 이 점도표상에서 보게 되면 확실한 거는 어느 누구도 5.5 이상에서 점을 찍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4명은 동결, 7명이 한 번이나 8명이 2번이나로 찍었기 때문에 최소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고, 정말 금리 인상 사이클은 끝났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 이 시간의 문제다라는 거를 확인한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잇따라 발표됐던 미국의 뭐 물가지표라든가 그 다음날 발표된 5월 PPI, 그 다음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까지도 거의 3연타석, 그리고 주간 실업수당 청구 실적까지도 지난주에 나왔던 이 4개 지표들이 모두 금리 인하를 가리키는 방향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표에 대한 충격은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데, 미국채 10년짜리의 금리를 보시면 4.22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시면 거의 뭐 5일 중에 4일이 급락을 하면서 4.46까지 올라갔던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4.2대 초반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리 인하가 시간의 문제다라는 것들이 이번 FOMC를 통해서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물가에 대해서 조금 더 리뷰를 해보면, 제가 지난주 물가 발표되기 전에 좀 좋은 지표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은 3.3% 그 예측했던 이제 수치가 나왔었는데,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전월비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던 부분이 좀 고무적이었고, 그리고 그 5월달 물가가 3.3 정도로 전달 3.4에서 3.3으로 낮아지면서 이 어떤 쪽에 또 영향을 줬냐면 연말까지 남아있는 물가의 궤적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그 물가의 궤적으로 보면, 원래는 제 전망으로는 그 9월, 10월 넘어가야 3% 이하로 물가가 하락하는 계산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는 8월 그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3% 이하로 떨어지는 2.9가 아마 9월 중순에 발표되는 8월 소비자 물가 지표부터 3%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현재 궤적상으로는. 물론 기본 전제는 유가가 현재 수준보다 크게 높아지지 않는 모습이어야 되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유가는 뭐 최근에 저점 대비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대했던 것처럼 이 물가지표가 좀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고, 이 가운데 고용지표도 조금씩 낮아지고 있어서 결국 뭐 기존에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내 두 차례의 금리 인하, 9월과 12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늘 항상 시장은 선반영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이제 6월 FOMC가 지났고 9월 FOMC까지는 뭐 3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뭐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한다면 9월 달을 첫 번째 금리 인하로 생각하면서 이제 시장은 좀 움직일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미국 시장에서는 이 S&P와 나스닥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쭉쭉 뻗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애플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을 하면서 이제는 뭐 M7이 아니라 M2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엔비디아와 애플의 독주 체제가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지금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라던가 물가지표 조금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경제 상황은 되게 견조한 상황에서 물가가 하향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빠르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 특히나 기술주 입장에서는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시나리오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고 가격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폭탄 돌리기도 이거 너무 일찍 돌리면 내가 재수 없으면 또다시 나한테 순서가 온다. 그러니까 충분히 즐길 만큼 즐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랠리에서 하차를 하셔야지 먼저 하차를 하면 나중에 올라가는 랠리를 보면서 손가락 빨다가 더 못 참겠네 라고 뛰어들면 그때가 꼭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저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9월달 금리 인하 전까지는 일단 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에 조금 좀 조정에 대한 우려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은 9월달 금리 인하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즐기자는 거예요. 이게 버블일 수도 있고 뭐 시간 지나서 그때 왜 그렇게 올랐을까라고 후회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일찍 그 시장에서 손 털고 나오면 양쪽으로 양싸대기를 만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찍 차익 실현을 했는데 더 올라가서 못 쫓아가서 샀는데 그게 꼭지면 또 손절할 수 있고 그래서 진짜 지금은 타이밍의 예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의 타이밍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 주식에 기본적으로 뭐 저나 우리 구독자라면 제가 계속 작년 10월부터 주식 비중 확대를 외쳐왔기 때문에 저도 지금 주식 비중이 가장 최고로 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지금 안 떨고 있단 말이에요. 떨 때를 저도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신중하게 해야지 너무 쉽게 손 털어버리면 정말 나중에 스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첫 번째 금리 인하까지는 가자.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시장이 흥분하는 시점이 분명히 뭐 7, 8, 9 올 텐데 그때 되면서 조금씩 정리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재로서는 가장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제목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통화정책이 각자 도생의 시도로 갔습니다. 이미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뭐 스위스, 스웨덴, ECB 다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통화정책 회의가 몇 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 화요일날 호주 RBA, 그 다음에 목요일날 스위스, 영국, 그 다음에 뭐 중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영국은 금리 인하 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한 8월 정도 지금 금리 인하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스위스는 지난번에 금리 인하 했으니까 한번 좀 볼 거고 호주는 지금 물가 상황이 조금 좋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보고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뭐 중국은 뭐 계속 그동안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해왔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자의 경제 상황에 맞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애들은 먼저 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애들은 좀 지켜보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이제 결국은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도 이제 모멘텀이 실리려면 지금 코스피가 어쨌든 간에 지난주에 종가 기준으로는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2750인데 지난번 전고점이 2779인데 이게 이제 장중 종가 개념이고 장중 일시적인 가격이었고 종가로는 이제 지금이 2년여 만에 최고치인데 뭐 현재로서는 전고점 돌파는 뭐 좀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국내적으로도 그 내수 모멘텀이 좀 살아나야 현재 그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반도체, 그 다음에 화장품, 뭐 식품 뭐 이런 쪽인데 결국은 코스피가 올라가고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내수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가 줘야 되고 그러려면 이 금리 인하와 같은 이 거시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좀 이 투자에 대한 센티멘트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 언제쯤 할 것인가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있는데 마침 요번 주 화요일 날 이창용 총재가 이제 물가 설명회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은행이 매해 6월과 12월에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국민 설명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주열 총재 때 그때 이제 물가 목표치를 계속 하회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그러면 이제 향후로 물가 우리 안정 목표에 얼마만큼 물가 상황이 현재 부합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2번 정도씩 국민들에게 물가 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뒤로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달 18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우리도 이제는 좀 독자적인, 미국 눈치는 조금 덜 보고 한국은행의 독자적인 어떤 금리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들이 조금씩 마련돼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에요. 그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는 2.7까지 내려왔고 코어 CPI는 2.2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실 저는 오히려 이런 게 도와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여당의 송석원 국회의원인가 하는 분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대통령 정책실장이죠. 대통령 정책실장인 우리, 갑자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 제가 수업도 들었었던 우리 교수님이셨는데 큰일 났네.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 성태윤, 아유 큰일 났네. 우리 성태윤 교수님, 성태윤 정책실장님도 최근에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런 이제 직접적인 문구가 나와요. 물론 뭐 압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국내에서도 이제 그 한국은행이 조금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재님께서 과연 화요일 날 좀 화답을 해 주실지 조금 이제 기대한 약간 그 우려 반 이러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우리 하는 총재는 되게 샤프하시잖아요. 사실 시장에서도 좀 뭐랄까 좀 존경하는, 리스펙하는 그런 좀 분들이 많고, 저도 역대 하는 총재분들 다 훌륭했지만 역시 정말로 정말 그 글로벌 인사이트를 가지신 우리 총재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잘 정책을 수행하리라 믿고, 지금 정도 상황에서는 분명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예전보다는 이 독자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어떤 필요성 내지는 가능성이 많이 열렸다라고 좀 말씀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그래도 조금 여전히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확인하고 싶은 게, 물가는 그래도 얼추 안정화가 됐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외환시장이거든요. 지금 외환시장을 보게 되면 여전히 원달러 환율이 조금 높은 수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이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면 달러화가 약해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화가 좀 강했고 원달러 환율이 물론 14원 가까이 올랐는데, 이제 사실 이건 국내적인 요인들보다는 그 대외적인 요인이 있어요. 지금 프랑스가 좀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불안하거든요. 그 마크롱이 지금 정치적인 리더십이 많이 떨어졌고, 그 유럽의 그 의회 선거 결과 극우 세력들, 특히 프랑스에서는 그 국민연합 RN인가 하는 쪽에서 마린 르펜이 이끄는 이 국민연합이 거의 이제 압승을 해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마크롱이 의회 해산하고 조기 총선에 승부수를 띄웠는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 해보니까 마크롱이 이끄는 그 정당이 지지율이 3등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등하고 2등이 이제 대부분 극우적이고, 특히 그 국민연합이라고 하는 아래는 이 프랑스가 유럽연합에서 탈퇴해야 된다, 유로존에서 탈퇴해야 된다라는 프렉시트를 주장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프랑스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지금 달러화가 강세인데, 어쨌든 달러화가 강세일 때 이 우리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좀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외환시장의 불안에 대한 부분들이 한은 총재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지막 연결고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미국이 9월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한다면 한국은 그거 직전에 한 8월 정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직은 2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총재가 또 되게 신중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좀 애둘러서 얘기하지 않을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확실히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거의 분위기가 잡혀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금융시장의 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은 어쨌든 경기가 빠르게 둔화되기보다는 물가가 그래도 이 잘 안정화되면서 현재의 높은 금리를 굳이 오래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일종의 통화의 제약적인 수준을 완화하는 이른바 통화 정상화 차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시장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거든요.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시차를 두고 고금리에 대한 충격이 어쨌든 경기에 영향을 줄 텐데 그때 가서 경기가 둔화되는 속도보다 금리가 낮아지는 속도가 더뎌서 결국은 경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결국은 경기가 꺾일 때 그때가 이제 걱정된다는 건데 그거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적어도 9월까지는 아니고 올해까지는 그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 정도가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앞둔 상황이 가장 이 마지막 불꽃이 화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즐겨야 된다. 지금은 즐겨야 된다. 주식도 그렇고 뭐 채권도 이미 이제 방향을 아래쪽으로 잡아가면서 최근에 미국채 금리뿐만 아니라 국내 채권 금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제가 채권 쪽 비중 확대에 좀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식, 채권 거의 양쪽을 다 풀로 지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포트에 대한 성과가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좀 더 즐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망 나와야 될 때가 분명 다가오지만 아직은 좀 더 즐기자 라는 말씀 마저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간 이슈 분석 보내드렸고요. 오늘 업로드가 돼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그 월요일날 부동산 있는 남자 부익남 TV에 녹화가 있습니다. 아마 뭐 주중에 나오겠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인포맥스 라이브 사회를 안 봐서 그런지 뭐 다양한 경제 채널에서 좀 그 인터뷰 또 출연 요청이 있는데 뭐 제가 제 채널에서는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인사드리니까 다른 채널에서 또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말씀드리는 것도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하여튼 여러분들 뭐 많이 그 제가 얘기하는 것들 좀 귀담아 들어주시고 저도 항상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 스스로 운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고민했던 내용들 여러분들과 계속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일요일은 조금 일찍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